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웅만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지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의 어떤 이런 표정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간에 서로 관찰하면서 소위 이제 그 대학 사회에서의 어떤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가 못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정말 이 그 방역을 뭐 배관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모임들이 가능하지가 않고요. 이거 대화의 어떤 이런 방법이랄까, 기술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서 그런 걸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일단 사용하는 그 어휘 자체가 이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대화들을 해야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도 주고받으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예전에 비해서 한 70% 정도는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어떤 볼멘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괜히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 시국에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들 하죠. 머리가 복잡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정말 아주 어떤 아주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정신의 어떤 그 피로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팬데믹 시국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통과해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자 신경을 많이 써서 하루하루를 잘 꾸려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소확행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저도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과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만 지금 이제 소확성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갠다던가 아니면 제일 먼저 이제 물을 한 잔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작지만 확실한 그러한 성취들을 쌓아가는 것이 이 팬데믹 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극복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말 전 지구적인 그러한 어떤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법도 굉장히 이런 시국을 넘어가는데 서핑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정말 이런 어떤 그 반강제적인 어떤 집콕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코로나 블루다. 예. 뭐 코로나 우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우울이냐 아니면 무료함이냐라는 뭐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한테는 또 어떤 그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정말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말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우울보다는 무료함의 차원도 또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하루하루의 이 삶을 이 무료함을 좀 조금 그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자극들일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각자가 찾아내시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시국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생각보다 빨리 더 늦기 전에 극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어떤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수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뭐 어떤 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들을 얻으실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일들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료함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무기력감보다는 좀 더 그 새로움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안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 이러한 시국들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좀 위안의 빛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고전을 다루는 그러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수업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좀 그런 질문들을 하죠. 고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고전에 대해서는 그 정의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오래된 과거의 책이라고 하는 정의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정말 오래됐고 아주 낡고 캐캐묵은 그러한 과거의 책으로서 고전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책을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이 21세기 이 팬데믹 시국에 읽을 가치가 있을까? 뭐 그런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떤 고전 연구, 고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현재화로 맥락화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있지 않으면 고전의 가치는 그냥 낡은 경전 읽기로 전락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제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고전이 과거의 책으로 머물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전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과 관련시키고 맥락화시키고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통시적인 거리를 뛰어넘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즉 동일시하기도 하면서 거리두기도 하면서 그 고전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이 고전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고전은요, 왜 우리가 이 고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고전의 가치들을
그 수많은 석학들이 그렇게 강조해 왔느냐 그러면 고전 속에는 있잖아요. 인간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조건은 뭘까요?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휴먼 컨디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 우리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죠. 예. 불멸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 굉장히, 예,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고전이 있다 그러면 그 고전을 통해서 현재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 관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뭐 짧은 소설이 있는데 많이들 논의가 되죠. 거기에서 이 이반 일리치의 이 죽음의 이 과정들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소외감, 뭐 공포, 얼마나 아주 비극적인 죽음, 나중에 어떤 평안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다 보면은 사실상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이나마 굉장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돋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제 고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하고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전들은요, 여러분께 제가 제공해드린 그러한 어떤 이 저술 시기만 봐도요,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 이제 거의 한 24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까이는 뭐 100년 안 된, 뭐 그러한, 서적도 뭐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이 간극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극복해 가면서 가급적이면은 좀 비슷한 어떤 인간 조건을 느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24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우리가 뭐 같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뭐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사성보다는 단절성이 더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대화는 안 되겠죠. 너무 다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만 봐도 과연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특히 명예살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의사고 대학 교수인 아프가니스탄의 그러한 지식인 그룹조차도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딸이든 아내든 남편이나 아내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 그분들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세계 인권 선언도 외울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러한 어떤 이슬람 사회의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신념이 무서운 거죠. 뭐 대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하고 만나게 되면. 심지어 동시대에도 이런데, 그 엄청난 240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간극을 앞에 두고 과연 그걸 이렇게 껑충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그런 스프링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최대한 해보는 거죠. 최대한 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항상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발현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못한 걸 발현시켜서 그러한 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단언하는 게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지, 그러면서 좀 겸손을 배우고요. 그래야 아마 좀 안 싸울 것 같아요. 예. 세계는 왜 이렇게 싸울까요? 죽자 사자. 그렇죠, 여러분? 뭐 한쪽에서 테러하고 한쪽에서 또 전쟁하고. 여러분, 테러와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테러는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기 때문에 나쁘다. 전쟁은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아프간 주민들에게 신임을, 어떤 신뢰를 잃게 된 이유는요, 오폭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미 다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탈레반을 지지하게 됐던, 미국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것은 아프간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진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죠. 왜냐하면 그 오폭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의 친척들이 죽어 나갔고, 아무리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의 무기는 옛날 무슨 1차 대전 때의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전쟁과 테러는. 그럼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은 황금, 또 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은 겉으로는 오사마 빈라덴을 탈레반이 이제 인계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계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공격을 했지만, 사실상은 이 중앙아시아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때문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물밑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전쟁 중에도 그 부분은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걸로 저는 이제 제가 알 정도면, 여러분, 이거는 탑시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어디서 읽어본 거죠.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특히 이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죠.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악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악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악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악이 악일까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이것은 아마도 이 조로아스터교를 유대교가 많이 수입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벌어진 그러한 어떤 왜곡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다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의 트랩에 걸리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뭐든지 완벽하려고 하는, 저도 좀 완벽주의자였었습니다.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좀 상태가 좀 좋아졌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게 다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카오스적인, 아주 질서정연합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예상치 못했던 우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죠. 나쁜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뭔가 선의 지배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꿈꾸는, 그래서 악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전쟁과 테러라고 하는 대단히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악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당연히 서방이 악이겠죠. 이쪽에서는 테러리스트지만 이쪽에서는 해방투쟁군인 거잖아요. 우리도 이미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보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선과 악, 악과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동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좀 줄여갈 수가 있는데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는 쉽죠. 저기를 악으로 규정하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 없이 혐오하고 증오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했던 그러한 학자들이 이미 있고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공동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적어도 이 어떤 갈등과 전쟁에서 어떤 평화와 안전지대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국은 많은 고전 작품들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뭐 해보죠. 제가 준비는 했는데 할까 말까 그러는데 여러분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음사라고 이제 번역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요 책이 이 사람 미래학자입니다. 퓨처리스트인데 이 책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현실사회주의 89년도부터 해가지고 구소련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 그거 봐라.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사의 종말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사람 후쿠야마는 이제 해겔주의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해겔은 역사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자유의 실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종착점에 도달한다라고 우리 저기 기차가 이렇게 출발하면 종착점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겔 역사관이 그래요. 지금은요, 이건 이제 근대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는 받아주질 않죠. 그러한 어떤 거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도달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쿠야마는 아니에요. 해겔주의자니까. 그래서 해겔이나 마르크스처럼 단계를 거쳐서 결국 진화의 종착점. 그게 뭐냐 그러면 역사의 종말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현실사회주의 무너졌지 않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어떤 정통성을 이제 갖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의 진화의 종착점이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정부 형태의 어떤 유일한 정부 형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모든 책이나 그런 것들도 뭐 분량의 차이만 있지 결국 이런 식의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는 논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역사학의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떤 최종적인 정부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구가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살고 있나요? 그럼 미국은 왜 저러나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마스크, 백신 이 두 가지의 쟁점을 놓고
정말 이건 뭐 엄청난 충돌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극우 전체주의의 도래라고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정신 차리기 운동 같은 거, 이게 뭐 거의 지금 뭐 이 탈진실의 시대에서 있음직한, 뭐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 헛소리들이 난무하는 게 지금 미국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정말 이건 뭐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정말 그 최종적인 정부 형태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결론을 이 사람이 어려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다시 넘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려했던 것이 뭡니까? 결국 어떤 여성 인권의 문제거든요. 예. 뭐 일단 뭐 부르카 써야 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 부르카의 문제는 너무 이제 미국식의 입장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슬람 페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에서는 뭐 벗으라고 해도 그냥 자발적으로 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세뇌돼서가 아니고요. 일종의 그것은 탈레반 이전부터 입었던 고유 의상이거든요. 우리 뭐 한복 있는데 뭐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 벗고 싶으면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부 때문에 내가 뭐 이것을 벗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아주 거기 인사이더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서방 쪽 얘기만 들으면 탈레반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악이고, 뭐 어떤 그 여성 인권의 적이구만 이렇게만 보지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군사적 실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신임을 얻지 못했던 부분에 비해서 탈레반이 잘했던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쉽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단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단언할 때 굉장히 무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하고요. 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그것이 아마도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최고 경지의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무엇도 그렇게 뭐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적어 보여서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후쿠야마의 이 주장들에 굉장히 매료됐던 시대들을 살았지만, 지금 현대 이 팬데믹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후쿠야마가 바라봤던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사항하고는 매우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그건 그때 얘기구나, 지금 우리 얘기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자연과 역사와 자연, 여러분 현실은 자연적인 걸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막 영원히 계속 지속되고 변화가 없는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역사의 부침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변화되는, 변형되는 그러한 것들일까요? 2부에서 이 현대의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